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고 정권 전복도 시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2차 미북 정상회담, 지금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북핵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에는 그 북핵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성명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을 당장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당장 북핵 신고가 없어도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 큰 양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포기 의사가 없다, 사실상. 그리고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으로서 핵군 축에 나서자, 이런 의미의 그 신년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양보를 하고 종전선언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에 대한 환상과 착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선의를 갖고 순리적으로 협상하면 김정은이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종전선언 미군 철수로 가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명예로운 후퇴를 하기 위한 축적에 나선 것 아닌가. 이건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오버하는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 월남과 지금 아프간, 시리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철군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시나리오인데요.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신고 그리고 ICBM 폐기, 이것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할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의 협상 방식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기만 전술에 문재인 정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미사 여구가 난무하지만 이게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행보인데요. 한마디로 미국을 끌어들여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로드맵으로 가도록 미국을 유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상황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거대한 비밀 음모다,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기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다낭에 가서, 베트남 다낭에 가서 미북 정상회담 끝난 직후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이 양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나타나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주는데요. 이게 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는 것이 바라는 바다, 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일본의 그 유엔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방 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1월 31일 3일 전인데요. 보도한 내용인데 이하원 특파원이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의 김태진 북미국장, 박종진 일군 사령관, 육군 대장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 말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최전선을 담당하는 일군 사령관이 왜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방문했느냐.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답방하게 돼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유엔사 해체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방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마침 지난해 2018년 10월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선언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북한이 요구하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즉각 호응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개성공단 얘기도 그렇게 해서 또 나왔고요. 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뉴스가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짧게 보도되는 그런 것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에는 무역 협상 같은 그 중요한 현안 이슈가 있지만은 아마 이번에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 2월 말 이게 결정된 것도 사실은 작년 12월 초에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데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12월 초 미중 간에 어느 정도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밀약에 입각해서 시진핑이 금년 초죠, 1월 9일 그때 네 번째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그때 1월 초에 김정은을 북경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이미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작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간조선의 이교관 전략문제연구원이 분석한 기사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작년 12월 1일 그 논의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김정은과 2차 회담이 열리는데 이것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적극 돕겠다, 그리고 돕겠으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럴 테니까 우리가 미중 간에 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도와줄 확률은 100%다. 그러니까 무언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강한 협조 언지를 받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확신이 섰다. 중국이 도와줄 것이다. 확신이 섰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침 그 12월 2일 날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 날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이 중요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중국은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미군 전략자산 철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기제 수립을 병행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 기제 수립이라는 건 곧 평화 체제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수립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종래 입장인 쌍궤 병행 이거하고 이제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신화사 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미중 양국이 서로 소통과 협조를 이어나가길 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대목은 시진핑이 트럼프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게 만들고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 후에 양보를 얻어내는 거. 이게 공산당 협상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미국 내 비즈니스 서클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 경험이 없고 순진해서 이 중국과 북한의 이 깊은 음모를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까지 합류해가지고 접근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그 트럼프의 외교 자문 역할을 해온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 미중 간의 빅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신저는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닉슨 대통령 1960년대 후반에 그 월남 평화 협정이 체결되던 그 무렵에 닉슨 대통령의 안보 담당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키신저 교수는 유럽의 외교사에서 국제정치 교훈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1973년 2월에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키신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강대국 국제정치, 신현실주의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보면요.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고 강대국 간 절제가 없으면 어떤 정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평화, 국제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강대국이 다 해야 된다. 강대국이 협상을 해서 타결해야 되고 강대국이 절제를 해서 무력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키신저는 핵전쟁 시대에는 사소한 문제, 약소국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약소국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사소한 문제로 표현했어요.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조금 이득을 취하려 하다가는 강대국 간에 큰 전쟁이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소국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취하려 하다가는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 간 타협이 우선돼야 된다. 약소국의 이해 문제에 너무 관심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만약에 미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이 동맹 관계에 있고 한미 동맹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제정치 관점, 이거는 일단 도덕적인 원칙이 결여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소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인권 이런 도덕적인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국 간의 합의에 너무 이걸 치중을 하고 이걸 과신하다 보면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패권 확장 전략, 군사 굴기, 대국 굴기, 중국몽 이걸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이제 적대국인데 중국이 이걸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그 노회한 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노회한 외교 전략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키신저가 어떻게 트럼프에게 자문을 했는지 이걸 보면 미중이 타협해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타협해야 되느냐? 이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요. 중국에게 이 북한 문제를 일임을 해라.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압박을 해서 말을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북한이 무너지도록 중국이 지렛대를 행사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해라.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미군 철수다 이거죠.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빅딜을 해라. 이런 제안을 키신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2년 전에 2017년 말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도록 한다면야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가 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디어대로 실제가 되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북한은 붕괴가 안 되고 핵무장 미사일 능력 그대로 존치가 되고 미군만 철수하면은 이거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초래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국제 정치에서는. 그리고 자기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키신저, 이 키신저의 이 아이디어 자체로는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되겠느냐? 자칫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12월 1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그 밀약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키신저가 제시하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 이 아이디어를 살짝 바꿨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이 ICBM을 폐기하고 핵 폐기를 결단했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미중 남북이 4자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유엔사 해체와 미군의 의상 변화로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밀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1월 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이걸 주장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평화 협정, 협상을 통해서 하자. 압박이나 군사적인 옵션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중국이 평화협정에
사자 중에 하나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미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문재인 정권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북한, 중국, 미국과 다 논의가 됐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걸 지금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다. 국민들에게는 지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지금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 국내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관심이 쏠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플랜 B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주목이 되었습니다. 이 플랜 B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압박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미 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입각해서 이 훈련을 재개하는 걸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훈련을 재개하면 당장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답방을 실현하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화해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훈련을 반대할. 결국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인데 여기에 남북한과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의회가 특히 하원이 앞장서서 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이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강력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이제 견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행정부를 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 주둔이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 매티스 국방장관, 볼턴 보좌관 또 전 보좌관의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 주한미군 주둔이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이 도덕적인 원칙 이걸 뒷받침하는 이 군사적인 이 의미, 이 주한미군이 갖는 군사적인 역할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 문제, 경비 문제, 그리고 미군이 혹시 인명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리아나 아프간 철군에 임하는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럼 왜 폴란드나 대만, 일본 등에서는 미군 철수 논의가 안 나오나?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는 확고한 동맹 국가입니다. 미국.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국의 그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나토, EU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정권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건 아주 흔쾌히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것이고 적극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인데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미 세력이 장악을 해서 친중 반미로 나아가니까 이건 미국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망설이게 되고 대안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잘 사람들이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정치권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2월 말에 이 협상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곧 김정은 답방이 막 홍보가 되면은 이 한반도 역학구도에 말하자면 지각 변동이 이제 표면화가 됩니다. 지금은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참으로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곧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이 한미연합방위체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동맹에 기초한 안보 구도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 걱정되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 뭐 곧 붕괴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게 수십 년 내다보고 물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지금 봐야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을 할 거다, 북폭을 할 거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2017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수교를 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 거라, 이런 또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수교를 해서 미국의 자본과 심지어 미군이 북한에 진주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무너지거든요. 이 3대 세습 독자가. 그걸 김정은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 비현실적인 수준의 분석인데, 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철하게 우리가 이 현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단결을 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 압박을 해가지고 이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바꾸도록 이게 강한 압박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낮춰야 되고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야당 국회의원 지금 백수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수십 명이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안보가 지금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걸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다. 이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방법은 우리가 여론을 확대해서 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을 수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말하자면 권력 교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도 그 토요일인데 태극기 집회가 지금 크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큰 격려와 위안을 느낍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